KKMD 889와 대만 방송 번역, 아덱스 2025 방문한 대만 군사 전문가 분석, FA50과 KF11 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나? 대만 유튜브 채널 The Borderless World 무한대 세계는 국제정치, 군사, 지정학, 시사 이슈를 다루는 대표적인 채널 중 하나로 특히 대만 안보와 중국, 미국, 일본, 대한민국 관련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대만의 젊은 층과 밀리터리 팬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채널입니다. 67만 명의 구독자를 자랑하는 The Borderless World 무한대 세계는 대만 군사 관련 유튜브 채널들 중 구독자 수 및 영상 조회수가 모두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채널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The Borderless World 무한대 세계는 친서방 반중 경향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대만 및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군사 압박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대만의 방위력 강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KF-11, FA-50 등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12일 The Borderless World 무한대 세계는 서울 아덱스로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11 전투기의 한계 성능을 살펴본다. 세대를 뛰어넘는 한국의 무기 개발 능력,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핵심 전력은 바로 이것인가? 라는 제목의 19분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패널로 출연한 왕 샤오샹은 대만이 만든 IDF 진거 전투기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전투기 전문가답게 FA-50과 KF-11이 가진 능력과 특성을 잘 포착하고 있는데요. 1. 아시아 최대 에어쇼라고 불리는 싱가포르 에어쇼와의 차이점과 서울 아덱스의 위상. 2. K-디펜스의 세계적 부상과 미국산 무기 대체제로서의 위치. 3. FA-50에 대한 평가와 필리핀 실전 운용 사례. 4. IDF 진거의 개량형 용응과 비교되는 KF-11 개발 상황. 5. KF-11의 운용 배치 개념. 6. 대한민국 자주포 운용 방식과 대만과의 비교. 영상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6개 주제로 나누어 번역 및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번역을 마치면 영상에 달려있는 240여 개의 댓글들 중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들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Borderless World 무한대 세계 영상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1. 아시아 최대로 불리는 싱가포르 에어쇼와의 차이점과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의 달라진 위상.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에어쇼들 중 규모가 제일 큰 것은 싱가포르 에어쇼이다. 그리고 서울 아덱스가 사실상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에어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에어쇼와 서울 아덱스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싱가포르 에어쇼가 세계 각국의 방산업체들이 동남아시아 공군들을 상대로 군용 항공기를 세일즈하는 행사에 가깝다면 서울 아덱스는 대한민국의 자국 방산 제품들, 즉 K-디펜스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무대로 볼 수 있다. 방산업계 후발주자에 속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최근 10년간 훈련기, 미사일, 자주포, 주력 전차 분야 수출이 크게 늘며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급부상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서울 아덱스 첫날 향후 한국의 항공우주 예산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을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가는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2. K-디펜스의 세계적 부상과 미국산 무기 대체제로서의 위치. 대한민국 K-디펜스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도 크다.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의 생산 라인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집중되면서 다른 나라에 물량을 공급할 여력이 부족해졌고 대한민국 K-디펜스가 그 공백을 메우는 일종의 대체 공급원으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산 장비와 비교해보면 성능과 품질 측면에서 90% 이상 비슷한 수준이지만 가격은 더 저렴하다. 이른바 가성비가 우수하다는 뜻인데 인도 지연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한국산 장비는 상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결국 미국산 무기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거나 살 수는 있어도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상황에 처하게 된 친미 성향 국가들은 자연스레 한국산 무기를 대안으로 선택하는 구조가 성립되고 있다. 3. FA-50에 대한 평가와 필리핀 실전 운용 사례. 가성비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한국의 FA-50 경전투기다. 훈련기에서 파생되었지만 공대공, 공대지, 제공 임무까지 수행 가능한 경전투기로 외형이 대만 전투기 IDF 진거나 미국 F-16과 비슷해 대만에서는 장난스럽게 위거호라고 부르고 있다. FA-50의 단가는 F-16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운용 유지비도 훨씬 더 저렴하지만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JDAM 같은 정밀 유도 폭탄 등 다양한 무장을 통합할 수 있어 F-16을 살 여력이 없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필리핀이 F-16 대신 FA-50을 선택했다. 실전에 FA-50을 처음으로 투입한 필리핀은 그 성능에 만족한 나머지 이미 운영 중인 FA-50PH에 더해 비행대 하나를 추가로 편제할 수 있는 숫자의 FA-50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4. IDF 진거의 개량형, 용흥과 비교되는 KF-11 개발 상황.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설명에 따르면 2026년 6월 이전까지 KF-11 시험 비행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으로 기본 비행 시험은 이미 대부분 완료한 상태이고 이제 목표는 무장체계 통합을 최대한 빠르게 끝내는 것이다. KF-11 보람의 블락1은 제공 임무가 주된 역할이지만 공대지 타격 능력도 일정 부분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2027년을 전후해 KF-11 첫 비행대 창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을 정도다. 2021년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이후 시제기 6대가 이미 모두 비행 테스트에 참가하고 있고 현재 첫 양상기가 조립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KF-11 프로그램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IDF 진거의 개량형 용흥 훈련기 개발 과정과 비교하면 KF-11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전투기라는 점에서 더 놀랍다. KF-11은 아이언버드의 도입처럼 설계 여러 부분을 디지털 전산화했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계산을 통해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었다. 게다가 한국은 KF-11 프로젝트를 국가 이미지가 걸린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성공만 허용되고 실패는 허용되지 않는 프로젝트로 여기고 있다. 이번 서울 아덱스 2025에서 카이는 CJ-4호기를 지상에 전시하고 CJ-5호기를 무장 탑재형 평가기체로 선정해 시범 비행을 선보였다. 이때 개조된 컨테이너 트럭 형태의 이동식 지상 통제센터를 볼 수 있었는데 비행 중인 CJ-5호기에 탑재된 시험 계측 장비와 연동되어 있는 이 차량은 비행 중 수집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동식 지상 통제센터 차량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는 지금까지 대만 전투기 개발 엔지니어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대만은 아직 이 정도 수준의 이동식 지상 통제 능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통제센터 차량을 두 눈으로 직접 봤을 때 와, KF-11은 정말 다음 세대의 기술로 구현되는 프로젝트구나 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카이 담당자는 KF-11의 시범 비행 역시 단순한 에어쇼가 아닌 실제 비행 테스트의 일부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륙부터 착륙할 때까지 회전 성능이 어떻고 특정 기동에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 계속 측정한다는 것이다. 즉, 아덱스 2025에서의 시범 비행은 그 자체로 하나의 테스트 비행인 셈이며 단순히 대충 한 바퀴 도는 쇼가 아니라 기체 성능을 한계까지 뽑아내는 데 가까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물론 시범 비행 시간은 7분 정도로 짧았고 시범 종류도 F-16이나 F-22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3년 연속 KF-11 시범 비행을 지켜본 입장에서 2023년에 처음 단독 기동 시범을 봤을 당시에는 신형 전투기 한 대가 날아다니는구나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올해는 시범 비행 조종사의 기체 장악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일부 과목은 F-16의 시험보다도 더 화려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이었다. 5. KF-11의 운용 배치 개념. KF-11의 1차적인 목적은 이미 퇴역했거나 퇴역 예정인 F-4 팬텀과 F-5 전투기를 대체하는 것이다. 첫 배치 기지로는 전방에 가장 가까운 강원도 일대 공군기지가 유력하다. 현재 강원도 공군기지에 있는 F-5들은 후방인 수원기지로 이동시키고 전용 경납고와 활주로 확장 보강 공사를 진행해 KF-11 배치에 대비하고 있다. KF-11 블락 1의 작전 개념은 기본적으로 제공 임무, 그러니까 과거 F-4, F-5가 맡았던 북한 공군기 격추 임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FA-50, F-15K, KF-16 같은 기체들이 맡은 임무는 각종 폭탄과 공대지 미사일들을 잔뜩 탑재하고 출격해 북한의 핵시설이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하는 구도가 될 것이다. KF-11을 가장 전방인 강원도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F-16, F-15K는 상대적으로 후방에 위치한 기지에 숨겨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6. 대한민국 자주포 운용 방식과 대만과의 비교. 최근 한국 언론에서 대만의 군사 장비에 대해 지난 세대, 지난 세기의 낡은 장비라는 식의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우리 대만 방산업계 인사들이 한국 역시 105mm 계열의 오래된 포를 아직도 쓰고 있지 않느냐며 반박하는 일이 있었다. 이 부분이 궁금해진 나는 킨텍스 전시장을 찾아가 대한민국이 전시한 105mm 계열 자주포를 직접 확인해 보았다. 한국이 선보인 경량화 105mm 포는 차량 위에 고정된 자주포 형태로 디지털 사격 통제장치 FCS를 탑재하고 있다. 즉, 관측소나 사격 지휘 차량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좌표, 고각, 방위각 등의 사격 재원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하여 목표 방위와 고각으로 포신을 자동으로 이동시켜주는 방식이다.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계산하는 경우보다 훨씬 빠른 사격이 가능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동일한 데이터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 집중 사격도 가능해진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컴퓨터로 즉각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 결과 필요 인원도 줄어들고 전투 효율도 올라가게 된다. 그렇다면 대만의 105mm 견인포 운용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대만이 운용하고 있는 105mm 포는 견인포이기 때문에 사격 후 다음 진지로 이동하려면 포를 접고 차량에 다시 연결해 끌고 가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허비하게 된다. 반면 차량과 일체화된 한국의 경량화 105mm 자주포는 사격 종료 후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 심지어 승무원이 차량에서 내릴 필요조차 없다. 그 결과 한국의 경량화 105mm 자주포의 기동성은 극대화되고 적의 포병이나 무인 드론, 미사일 반격에 피격될 확률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생존성이 대폭 향상된다. 결론적으로 같은 105mm 포병이라도 대만과 한국은 운용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한국은 최신 개념을 적극 반영하여 포병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면 한국 방위산업과 무기체계가 끊임없이 현대적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한국의 방위산업계와 군은 사고방식 자체가 선진적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은 우리 대만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느꼈다.
지금까지 대만의 군사 전문 방송 The Borderless World 무한대 세계가 2025년 11월 12일에 업로드한 영상을 번역 및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대위아가 선보인 경량화 105mm 자주포를 제대로 다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The Borderless World 무한대 세계가 이를 취재하고 있어 반가웠는데요. 아덱스 2025에서 직접 만났던 현대위아 관계자로부터 최근 한국을 방문한 말레이시아 군 고위급 인사들이 경량화 105mm 자주포의 시범 포격을 직접 목격했고 기가 막힌 명중률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The Borderless World 무한대 세계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군 관계자도 경량화 105mm 자주포의 자동화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은 눈치였다고 전했는데요. 상세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 해당 영상에 달려있는 대만 네티즌들 및 해외 네티즌들의 의견을 좋아요가 많은 순으로 유형별로 분류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K-디펜스가 지닌 경쟁력을 분석하고 찬사를 보내는 유형. 둘째, 환율과 수출 규모를 놓고 한국과 대만을 비교하는 유형. 셋째, 대한민국 K-디펜스 수출 순위에 관심을 드러내는 유형. 넷째, 한국, 대만, 일본, 그리고 중국 사이의 상호 인식 및 민족 감정과 관련된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유저와 KF21 보람에 대해 인상적인 댓글을 남긴 유저의 댓글을 각각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3위의 자동차 그룹인 현대 기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차도 세계 2, 3위권이다. 전자, 조선, 자동차, 반도체, 정밀기계, 철강을 아우르는 한국은 세계 3대 제조 강국이며 수출도 대부분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구 5천만에 불과한 한국의 수출액이 인구 1억 2천만인 일본 수출액의 80% 수준까지 올라온 점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은 R&D 비중이 GDP 대비 세계 2위, 총액 대비 세계 5위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국산 무기의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은 여기에 기인한다. 가성비 높은 한국산 무기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고 미국도 최근 한국산 전투함과 무기 생산 능력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KF-11의 단가는 8천에서 9천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단발 전투기 F-16과 그리펜, 쌍발 전투기 라팔보다 20에서 50% 이상 싸고 향후 업그레이드 여지도 크다. 선배 플랫폼인 FA-50도 글로벌 판매 실적 및 평판이 좋아서 많은 국가들이 KF-21 역시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F-35는 동맹국 한정 판매이고 러시아제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신뢰도가 실추되고 말았다. 중국제 전투기들은 성능과 신뢰성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고 에어쇼에서도 적극적인 기동을 하지 않고 있어 해외 판매 전망은 J7, JF-17 수준에서 그칠 것 같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팍팍 눌러주시고요.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